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노무현 자살 10주기가 됐습니다. 벌써 10년을 넣었네요. 유서에는 운명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유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김경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문재인에게 전달했죠. 어쨌건 말이죠. 유서 내용도 그렇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철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그 유서가 말이죠. 컴퓨터 안에 들어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상하단 말이야.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 사실 걸핏하면 노무현을 앞세우는 예. 친노 친문. 하지만 그들은 노무현의 유언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사망 10주기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예. 2009년 5월 23일이었고요. 예. 그야말로 노무현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박연차에게 600만 불, 지금으로 치면 한 70억 정도 되는 예. 돈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렇죠.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거죠. 예. 그리고 또 논두렁에다가 피아제를 던지는 것도 그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그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부쉈다고 하는데요. 그건 예. 하는 얘기니까 예. 밝혀지질 않았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런 곤혹 때문에 친노 세력들은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부르면서 노무현과 선을 긋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안희정이었고요. 예. 사실 안희정이 그 후에 정치적으로 재개해서 충남지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마 그때 발언 때문인지 미투 사건 이런 것이 걸리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어떤 눈의 가시였군요. 그 예. 발언 때문에. 네. 실제로 당시에 친노는 17대 대선에 후보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데 궁지에 물렸던 노무현의 자살이 그 대한민국의 정치사, 아니 운명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예. 그 중심에 노무현의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 예. 아, 그 유서가 참 진짜 썼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 한번 화면을 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이번에 중요한 4줄의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만 남겨라. 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인데, 아니, 이거를, 참 이상하네. 유서를 글로 쓰지, 이거를 갖다 컴퓨터에다가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처음 봤어요. 지금 이게 전대미문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 전에도 없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예. 이게 그 방입니다. 예. 그 집무실이고 저기에 보이는 모니터에 띄어져 있었습니다. 유서가. 예. 사실 장소는 명확한데요. 이 1200평 부지에 180평의 건물입니다. 네네. 아방궁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아방궁이라고 하면 분노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널찍널찍한 방이고요. 네. 컴퓨터 화면에 유서가 떠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컴퓨터로 글을 쓰면 파일에 그 글 쓴 시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는 그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표 때마다 그 시간이 계속 달라집니다. 발표 때마다. 예, 2009년 5월 23일 경찰이 컴퓨터에 저장된 시간상으로 오전 5시 10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경수 비서관, 당시에 이제 그 봉화마을 사저에서 보좌를 하던 사람이죠. 네. 지금은 드루킹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암호명 바둑입니다. 네, 바몽명 바둑이. 네, 예. 바둑입니다. 네. 이 사람은 또 오전 5시 21분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파일명도 나와 있는데요. 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크다라는 파일명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네. 24일 이노구 수사과장에 따르면은 5시 21분에 편집을 시작한 것이고 네. 최종 저장은 5시 44분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분에 바로 사절을 나서서 이제 부엉이 바위로 갔다는 말이죠. 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6월 1일 또 이노구 수사과장이 발표를 하는데요. 오전 5시 35분에 경호동에 산책을 나가겠다고 인터폰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전 5시 38분에 사저 앞에서 경호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녹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5시 38분에 이미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5시 44분에 최종 저장된 유서는 누가 저장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살을 한 건지 타살이 된 건지 이런 보도들이라든가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컴퓨터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갑니까? 글로 쓰죠. 이 컴퓨터에 쓴 것도 이게 유서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유서가 인정이 되려면요. 네. 이름, 주소, 그다음에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명 없구나. 예, 그러니까 그치. 법적으로 그것도 있네. 예, 자필 서명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에 떠져 있는데 예, 무슨 그렇다고 서명이 돼 뭐 있겠어요. 거기 모니터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쨌든 김경수 당시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CCTV에 찍혀져 있는 사진하고 그리고 저장된 사진은 그 이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귀신이 들어와서 한 건가? 귀신이 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발견한 사람은 김경수예요. 김경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문재인이죠. 맞습니다. 그 유서를 발견한 사람은 김경수고 전달받은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아, 예. 그 과정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유서를 발견했다고 하는 시점은 세양병원에서 양산의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예. 사람이 바위에서 떨어졌고요. 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서부터 챙길 정신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예. 그리고 부산대 병원 특실 앞에서 김경수는 그 유서를 또 프린터로 뽑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뽑았는지 그 전에 뽑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굳이 화면에 나와 있던 유서를 프린터로 뽑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행동임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을 보고 바로 자살임을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아, 이해가 안 가네. 도장도 찍혔어야 되고, 날인도 했어야 되는데, 일단 프린트물만 보면 이게 누가 한 거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무현도 변호사였고 문재인도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 유서의 구성 여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이 권양숙 씨에게 유서를 보여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망이 없으니 인공심장 박동기를 떼자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네. 권양숙 씨는 그 유서를 보고 여러 번 실신을 거듭한 끝에 결국 설득당해서 9시 30분에 심장 박동기를 떼게 됩니다.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계속 심장 박동기를 떼라고 그랬다고요? 예, 유서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보통 환자 부모라든지 환자 가족들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 팩트입니까? 그 문재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네. 예, 팩트입니다. 뭐 아, 다른 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얘기한 야, 겁니다. 이거 믿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 자살 발표를 직접 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되는데요. 아, 무섭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비서실장이고 김경수는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수식어가 그때부터 붙게 됩니다. 아, 누가 봐도 법을 어긴 수사 대상자가 자살을 함으로써 국민 여론이 동정론으로 인해서 180도 반전이 되는 사건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보도도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엔 사망이라고 나왔는데요. 예. 막 네티즌들이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서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거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언론으로서는 맞을 것 같거든요. 예. 언론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뭐 존칭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거라는 단어를 이야. 뉴스가 쓰게 됩니다. 어쨌건 패족이었던 이 친노 세력이 이 노무현의 자살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자살 과정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석연치 않네요. 굉장히 석연치가 않고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안희정과 이광재가 각각 도지사가 됐고요. 김두관도 경남에서 지사가 돼서 지금의 어떤 PK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노무현 유언에 나온 운명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써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시작하는 자서전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부터 이제 노무현의 어떤 유훈 통치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유훈 통치라 하면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전만 해도 문재인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 유서 발표하고 자살 발표하면서 문재인이 확 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도 노무현 사망을 계기로 뭐 아내라든지 이런 집안의 반대를 뿌리치고 직접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노무현의 유언을 이 사람들이 잘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크게 보면 화장하라와 작은 비석만 남겨라가 사후 처리에 대한 유언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먼저 화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보통 부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라는 유언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잘 지켜진 유언입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비석만 남겨둬라 한 유언을 지키지를 않고 사진과 같이 거대한 묘역이 생겨났습니다. 부지는 1000평이 넘고요. 보도블록도 아니고 돌로 원석을 사용해서 바닥돌만 38,000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거대한 돌이 비석으로 사용됐습니다. 작은 비석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또 원망하지 말라는 유언도 있는데요. 예. 전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우파와 전 정권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무현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유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하여튼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노무현 사망과 관련된 유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무시무시한데요. 정말 자살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하나 가지고 벌어진 이 여러 가지 음모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하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